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공모주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볼 종목은 Y랩입니다. 이 종목은 7월 2주차에 착약하는 종목인데요. 2주차부터 착약하는 종목이 조금씩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 때 미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월 2주차 원래 청약하는 종목이 6개가 있었습니다. 청약 일정을 연기한 종목도 있고 상장 철회한 종목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3종목이 남았는데 이 3종목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Y랩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13일 목요일에 환불되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센서뷰와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회사는 웹툰 IP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를 보면 주로 두 군데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 그리고 드라마 제작 S사라고 합니다.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이니까 네이버 웹툰은 뭐 이해가 되는데 이 회사는 영상 제작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나 본데요. 여기 S사는 CJ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웹툰을 제작해서 주로 네이버에 연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잘된 작품은 드라마나 영화까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이 두 곳은 현재 Y랩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데요. 네이버 웹툰은 지분을 약 9.7% 보유를 하고 있고 CJ ENM도 지분을 9.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사업적 관계로 지분 투자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를 제외하면 이 두 곳의 지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과 CJ ENM은 Y랩의 2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 회사인 펄어비스도 지분을 4.5%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사업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주주 구조가 흥미로운 종목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사의 주력 사업인 웹툰부터 볼 텐데요. 저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웹툰을 보는 것인데 저도 주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에서 작품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작품이 뭐가 있는지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여기 참교육이라는 작품입니다. 월요일에 연재하는 작품이었는데 현재는 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월요일 웹툰 중에서 1위를 찍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는 목요일에 연재하는 작품 중에 현실 캐스트, 그리고 여기 보시는 나 혼자 네크로맨서가 이 회사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연재하는 웹툰 중에서는 스터디 그룹이라는 웹툰도 이 회사 작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재를 시작하고 인기가 급상승하는 웹툰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무직백수 개백순이라는 작품입니다. 백수로 살고 있는 20대 아가씨의 일상을 그린 작품인데요. 여하튼 저는 최근에 즐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현재 연재를 하고 있는 웹툰만 하더라도 아마도 작품 수가 수백 개 이상 될 수도 있을 텐데요. Y랩은 이렇게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웹툰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크게 세 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웹툰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볼 때 주인공들과 시대적 배경들이 살짝살짝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Y랩이 만드는 작품들도 그런 큰 컨셉을 가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Y랩의 웹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세계관까지 전부 이해를 하시겠지만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이런 큰 그림까지 그리면서 웹툰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웹툰을 즐겨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의 왼쪽 차트가 네이버 웹툰의 부문 매출액인데 분기 매출이 살짝 줄어들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사실 웹툰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한국 웹툰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 만화산업 수출액 규모를 나타낸 것인데요. 수출액이 매년 커지고 있고 특히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하면서 수출액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국 웹툰은 점점 해외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두 번째 매출은 영상 제작에서 나온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품 수는 많지는 않은데 작품들이 굵직합니다. 작년에 TVN에서 방영했던 아일랜드, 그리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였던 킹덤, 그리고 기안84 작품인 패션왕, 이렇게 3개 작품이 있었는데요. 와이랩의 창업주는 윤인환이라는 작가분이신데 아일랜드가 이분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와이랩의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작품은 영상 제작에 약간 관여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현재 영상 제작을 진행하는 작품이 꽤 있었습니다. 올해는 방영하는 작품이 없는 것 같고 내년에 방영 예정인 작품이 5개 정도 있었는데요. 스터디 그룹이나 참교육 등 앞에서 웹툰 인기 작품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작품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 매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P를 기반으로 게임 쪽 사업도 있었는데요. 게임으로 제작된 작품이 몇 개가 없고 흥행을 하지 못했던 작품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는 주요 매출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와이랩의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공한 IP를 기반으로 OSMU, 즉 원소스 멀티유즈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매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와이랩을 7월 공모주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익을 보면 매출액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대비 21년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고요. 22년도에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1년의 순이익은 5억 원으로 흑자를 살짝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적자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대비를 합니다.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는데요. 상장일에 주가 범위가 변경되고 지금까지 세 종목이 상장을 했죠. 아직까지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간 종목은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공모가의 60%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손실이 최대 마이너스 40%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환매 청구권이 있다면 손실폭을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 판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오면 환매 청구권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와이랩처럼 웹툰 IP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나 핑거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화면은 두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가 흐름이 비슷한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컨텐츠 종목들이 주목받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유사 기업들하고 매출액을 기반으로 PSR을 사용해서 밸류를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DNC 미디어는 6월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 매출액은 612억 원이었으니까 PSR은 3.3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핑거스토리는 PSR이 3.4배, 미스터블루는 PSR이 2.3배였는데요. 와이랩은 상단 공모 가격이 8,000원이고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267억 원입니다. 작년 매출액은 298억 원이었으니까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SR은 4.3배인데요. 공모가 기준 밸류가 유사 기업들보다는 더 높은 상태이니까 공모가 밴드 자체 밸류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요일에 알맥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알맥이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했던 오픈홀도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시기가 밸류로 공모주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상장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관찰해 봐야겠지만 올해 초에 그냥 상장만 하면 무조건 수익을 주던 시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되면서 공모주 주목도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에서 손해를 주는 종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기관 투자자들도 분명 의식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는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3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3% 비중으로 9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75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12,000주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594만 주가 유통될 수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37.5%가 유통되니까 유통 물량이 조금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303만 주 정도 되고요. 비중은 약 19% 정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면 일단 재무적 투자자가 물량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10군데 정도에서 약 170만 주로 전체 주식의 10.7%를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이나 펄어비스, 주식계산 4시 30분, 그리고 개인주주 등이 나머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와 주식계산 4시 30분은 게임 회사인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타 법인들도 상장일에는 주식을 꽤 매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투자를 했던 가격은 증권신고서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물량은 가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투는 작년 9월에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약 15만 주를 취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때가 마지막 투자라고 보이는데 이 당시에 주당 6,500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 가격인 8,000원으로 정해지면 상단 공모가 대비 1,500원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한 것인데요. 여하튼 이 부분도 공모가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와이랩은 이번 주에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요. 결과를 목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날 같이 청약하는 센서뷰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